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803 일간 깃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깃발을 통해 이상향을 향한 그리움과 이상향을 실현하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특히 깃발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운율은 내재율, 성격은 역설적, 그리고 역동적,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 그래서 여기에서 깃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상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운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이 깃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를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깃발을 얘기한 거죠.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원관념이고 이 깃발을 더 이제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끌고 와서 새롭게 가져온 이 소재가 바로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양한 대상에 빗대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빗대는 보조관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시 전반에 걸쳐서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요.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주 시끄럽게 지르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시끄러운 소리인데 소리가 없다니. 이 말이 안 되죠.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역설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바다가 있는 곳에 이 바닷바람이 세죠. 거기에 깃발이 이제 달려있는데 그 깃발이 펄럭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 깃대에 여기 딱 묶여가지고 펄럭펄럭펄럭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모습이 아주 시끄럽게 지르는 소리를 시끄럽게 지르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소리는 안 나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깃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 깃발이 흩날리는 이 모습은 시각인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 소리가 없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다. 라고 청각과 공감각적 심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자, 여기에서 푸른 해원은 희망적 이미지, 이상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푸른 바다, 그곳에 이렇게 흔드는 손수건 같다라고 두 번째 보조관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스텔저의 손수건은 이상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조관념입니다.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 깃발의 순정, 이 순정이 원관념이 되어서 이 보조관념을 이 직유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하면은 직유법이죠.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이 표대라는 게 이 깃발이 묶여있는 깃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은 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여기에 묶여서 나아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깃대가 깃발의 숙명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애수는 백로처럼 또 지유법 또 나오고 있죠. 날개를 편다. 이 감정을 드러내는 영탄법.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이 공중에 달았다. 깃발을 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또 깃발에다가 비유한 보조관념 다섯 번째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깃발의 마음을 왜 슬프고 애달프다고 했을까?
이 저 먼 바다로 나아가고 싶지만 공중에 꽁꽁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 동경의 좌절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행을 보자면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누구던가. 이렇게 이제 완벽한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가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도치법을 사용해서 그러한 비애감을 더욱더 고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과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깃발처럼 저 푸른 해안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지만 이 깃대, 표대에 묶여서 나아갈 수 없는 이 한계, 이 운명적 한계를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규칙적인 운율이 아니라 내재적 운율이었고요.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조화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비극성, 여기서는 뭐 이 소망과 한계를 깃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추상적이다. 이 부분에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깃발의 모습에 대한 독자의 연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상세계를 동경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모습에서 절망감으로 인해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 여기에서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좌절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이 슬픈 마음, 이 슬픔의 비애감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기억에서 사용된 것이 아까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이었죠. 자, 여기서 임은 같지만 보내지 않았다. 말이 모순되죠, 역설법.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와서 서럽다. 고운데 고운 거면 좋은 건데 왜 서러울까요? 모순적이죠, 역설법.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데 슬프대요. 찬란하면은 기뻐야지 왜 슬플까요? 모순되죠, 역설법.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헤어졌는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말 자체에 모순이 있죠, 역설법.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자, 그럼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죽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말 자체에는 모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인과 헤어지기 싫고 떠나보내기 싫어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반어법의 또 대표적인 예시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는 청각적 심상, 푸른 해원에서는 시각적 심상,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죠. 푸른색. 이 부분이 틀려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다와 나비, 이 보기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현실이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한지 알려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흰 나비, 여기도 색채 이미지 드러나고 있죠.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인 이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실제로 냉혹한 현실, 이 거대한 문명의 힘, 그래서 얼마나 냉정한지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힘든 현실입니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 나비가 날아가다가 저 바다가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는 모르고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저 바다가 이제 푸른 것이 저기는 청무밭인가 하고 이 나비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곳, 이상세계, 나비가 동경하는 세계인 줄 알고 날아갔다가는 이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이 바다의 물에 젖어가지고 공주처럼 지겹어 쓰이고 있죠. 지쳐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비의 좌절과 시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여기에서도 시각 나오고 촉각 나오는데 새파란 초생딸이 시린 거니까 여기서는 시각의 촉각화로 공감각적 신상까지 앞이랑 비슷하게 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낭만적 꿈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 인식인데요. 자, 여기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 청무밭. 이 화자가 꿈꾸는 이상세계 얘기하는 거죠. 이 깃발에서는 푸른 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뒤에 남은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